자,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많이 빠져봤잖아요. 아.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강박장애가 있는 것.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것으로는 다르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이그노벨상. 이 연구 제목은 Alteration of Platelet Serotonin Transporter in Romantic Love. 낭만적인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강박장애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것도 심각한 강박장애랑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Ig Nobel Chemistry Prize is awarded to Donatella Marziti, Alessandro Rossi, Giovanni Cassano of the University of Pisa.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최근 6개월 내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 20명하고 그다음에 강박장애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참가자 20명, 그리고 통제 집단 20명인데 이분들은 가족력이나 혹은 본인의 정신장애, 병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피를 20ml를 체열을 해서요, 혈액 내에 세로토닌 수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비교해본 연구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행복감을 지속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많지 않으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사랑에 빠진 20분하고요, 강박장애 20분의 세로토닌 수치가 확실하게 낮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세로토닌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강박장애나 초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이나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화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 20-30개 정도의 이런 화학물질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데 감정의 종류는 수백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한 감정들이 같은 화학물질로부터 나온다는 건 우리 인간이 결국 해석하는 존재, 내 기분도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해석한다라는 거,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둔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지나고 1년 뒤에 에필로그처럼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를 다시 뽑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세로토닌 수치가 비슷하게 올라가 있더라. 사랑과 강박장애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엄청 차이가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다. 사랑이 오히려 발전한 것이죠.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 연인, 배우자에게 화가 많이 나신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반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많이 나신다면 아직도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강박증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엄청나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과 강박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노래 가사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완벽한 강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멜로디가 안 들어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이구나. 이 가사들이 결국 소유의 측면에서 사랑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공유하는 건데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걸 참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종일 누군가를 생각한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사랑이 아니고 강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아닌 이성 친구에게 말을 걸 때 손을 꽉 잡는다던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랑을 하는 관계라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손을 꽉 잡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요. 상대방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자체가 학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남성이 여성인 자기 배우자의 외모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하고 비웃는 게 바로 너는 나 이외의 남자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구속력을 만들어내는 언어적 폭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데이트 폭력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도 말이 안 돼. 데이트란 말을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 그냥 폭력이지. 폭력이죠. 그렇죠. 그냥 폭력이에요. 사랑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은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중에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전 이 사랑의 삼각형 모형 보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너무 세게 가면 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상이 산만하게 집중이 안 되네. 그 대상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면요.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이 나옵니다. 아, 이제 됐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강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혹은 나의 행동들을 좀 더 여러 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으로 덮어씌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강박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덮어씌우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선풍기를 껐나 이걸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선풍기를 끌 때 꼭 선풍기 껐음이라고 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나갔고 그다음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풍기 껐다는 사실을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콘센트를 뽑습니다. 그럼 훨씬 더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노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 불을 껐나 혹은 가스불 껐나 이런 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관문에 붙여놓으세요. 가스불 껐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붙여놓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그대로 증거가 되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즉 노고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 자기 연인의 훨씬 더 잠을 잘 자게 된다. 사실 애인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환기를 잘해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